아이고 이건 지금 깻잎인데 이렇게 색깔이 굉장한 게 있네요. 집사라 향이 엄청 풍기네요. 싱싱한 채소를 싸먹는 쌈 요리 다들 좋아하시죠?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요 좀 격식이 필요한데 쌈은 그저 손만 있으면 되니 이보다 먹기 편한 게 또 있을까요? 밥과 장, 채소가 동시에 입안에서 어우러져야 제맛이 나는 게 바로 쌈밥이죠. 뭐든지 싸서 먹는 한 입의 유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이은 장마 때문에 시름이 많으시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쌈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하우스 재배라 1년 내내 눈코 뜰 새 없다는군요. 올해 뭐 하마 시작하는 게 올해도 더위가 보통 더위는 없겠죠. 한 열심히 해보자고. 예. 상추나 깻잎을 비롯해 30가지가 넘는 쌈 채소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레비스입니다. 약간 단맛이 나면서 쌉싸름한 맛이 나죠. 생채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상추나 딴 요런 샐러드하고는 틀려가지고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요게 많이 납니다. 요 접근대는 쌈용으로다가도 먹을 수가 있고 국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샤브샤브용으로다가도 먹고 일반 나물로다가도 먹고요. 요게 일반적으로다 그 비타민 성분이 많다 그래갖고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서둘러 왔는데 점심때가 지나서야 왔습니다. 이거 아니고. 아이고 여기야. 여기. 주무셔. 아 이게 옷을 점심시간이네요. 모두 다 주무시네. 토막잠이라도 자두어야 다시 오후 일을 시작하시겠죠. 이 시간만큼은 지켜드리고 싶더군요. 다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아니었어요? 예. 왜 더 주무시지? 예. 다 주무셨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부 주무시는 가운데 지각인이 들어온 거 어땠어요? 아니 별로 안 미안해 죽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대량 생산한 지는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사를 보통 200평 규모의 하우스를 한 집에서 40동에서 50동, 많게는 한 90동까지도 갖고 이렇게. 이야, 굉장하네요. 첫 번째 점심 식사하시고 오침 치고. 이게 무슨 이거는 이거 이제 저기 트레비스요. 이게 외국 쌈입니까? 예, 그럼?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그거 같은데 저 뭐죠? 아직 쌉싸름해요. 다 이제 상추과인데요. 아니요, 맛이 틀립니다. 여기 좀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얼굴을 굉장히 젊으신 분 같네. 요즘은 어디 가든지 전부 연세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젊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쌈을 늘 잡으세요? 네.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러시는 것이지. 네. 요 정도면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먹어도 되죠? 예, 예. 이것도 좀 쌉싸하네요. 예, 쌉싸름하죠. 여기 아주 쌉싸름한 게 이게 특별한. 그 맛이 없으면 뭐 안 맛도 없는 거죠, 뭐. 장마에 무더위까지 이어지면 어린 잎이 습기에 녹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따야 합니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찢어지고 못생기고. 예, 저기 요런 끄트머리 탔고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상품값이 안 돼. 이왕이면 조금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쌈 채소가 인기가 높다는데요. 이곳에서 나는 한 해 생산량이 무려 2,000톤 가까이 된답니다. 진짜 산더미처럼 쌓이네. 이건 또 아주 진하네요, 색이. 이건 뭘 딴 걸 넣었나?
싱싱한 쌈채소의 비결은 바로 이 퇴비랍니다. 6개월이나 한 8개월 발효된 거랑요. 나무하고 친환경 개분하고 미생물하고 근데 냄새도 안 나네. 예, 냄새도 안 나요. 개분이 예. 들어가서. 그 지들 퇴비는 밭에 뿌리기 전에 그냥 저 사람이 먹어보고 이렇게 씹어갖고 지금 잡순 거예요? 구역질이 안 나야 돼요. 한번 잡숴보세요. 나는 용기 없는데. 이게 뭐 닭똥이라면서. 아무 냄새도 안.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나네. 이 닭똥 냄새가 좀 비춰야 될 거 아닌가? 쌈채가 이것 때문에 1년 놔두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쌈채라고 그래요. 쌈채가. 쌈을 싸는 채소가 1년 동안 그냥 이거로 다 자라면서 신용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시네. 농약 대신 마을 분들이 개발한 친환경 퇴비만을 쓰는데 이 흰가루는 쌀겨라는군요. 사실 쌈은 정형화된 요리나 음식이 아니죠. 쌈 채소와 속에 넣는 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요리인데요. 이한출 씨 아내에게 여름철 즐겨 드시는 쌈 음식을 부탁드렸습니다. 밥맛 없고 이럴 때는 나가서 뜯어다가 바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요리죠. 채소를 쌈으로 먹는 건 기본이고 뚝뚝 손으로 자른 채소에 매실 효소와 견과류를 넣고 샐러드로 만드신다네요. 신생하니까 그만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군요. 쌈에 넣어 먹는 음식에 돼지고기 이건 빠질 수가 없겠죠. 새참으로 칼칼한 두루치기를 자주 하는데 매콤한 맛이 피로를 잊게 해준답니다. 물론 여기에도 금방 따온 칼까지 쌈채소를 넣습니다. 젓근대하고 한 5-6가지 정도 들어갔어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에 각자의 맛이 틀리거든요. 쌈채소도 또 성분도 다르고 영양도 달라서 다 고루고루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끔 먹는 음식이지만 보니 또 먹고 싶습니다. 이번엔 중국 배추인 청경채입니다. 그 청경채로 물김치를 만드는데요. 물김치에는 풀을 쓴 찹쌀가루도 들어가죠. 여름에는 특히 농촌에는 더위를 많이 먹어요. 그럴 때는 그 시원하게 이 물김치를 해서 밥도 말아 먹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맛이에요. 여름철에는 땀으로 무기질과 비타민이 빠져나가는데 쌈채소야말로 부족한 영양소를 쉽고 간단하게 보충할 수 있는 식재료죠. 게다가 쌈채소는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뜨거운 몸의 체온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제분들이 모이시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시오. 아유, 더우신데 오시냐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상추거리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니 또 최불원 선생님이 오시니까 또 잘 차려야지만이. 삼겹살, 돼지고기에도 이걸 싸 먹지만은 이 화로 거기에도 전부 채소를 이렇게 싸 먹어요. 예. 근데 그냥 맛은 더 있는지 몰라도 그게 과연 그 생선을 먹는 방법인지 또 외국 나가면 일본만 가더라도 전혀 그렇게 싸 먹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식이지. 지금 이게 샐러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술 먹는 사람들의 간에 좋겠어요. 네? 속이 편해요. 제가 살도 안 빠지고 먹는데요. 속이 근데 편해요. 괜히 속이. 또 키우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외국의 종자가 들어와서 우리 쌈채소로 된 게. 요게 외래종이라고 하지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다 교잡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양에 맞게. 교잡? 예, 교잡이 돼갖고
우리나라 토양에 맞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호에 맞게끔 네. 다 이게 품종이 개량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뭐 저 집에서 먹는 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 건배는 안 해도 예. 건쌈 뭐 당배쌈 채소를 위하여. 위하여. 아, 부딪히고 먹겠습니다. 굳이 쌈을 하나의 요리라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쌈을 쌀 수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 쌈은 이제 우리 밥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고구마 숨었네요. 고구마 이파리도 쌈으로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 호박. 저러니 호박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구수하니 우리 맛, 우리 정서가 그득 당겼죠.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데 된장에다가 싸 먹으면 어떻게 맛있든지.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밥상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은 쌈을 먹어봤습니다. 지역마다 계절에 맞춰 먹는 쌈이 달랐죠. 이 안에 가봅니다. 가장 최근 26대 왕인 바로 고종의 능이 홍윤웅을 저는 처음 와봅니다. 미안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홍릉과 윤웅 두 개의 능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홍릉에는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도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고종은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 아주 미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치미 국물로 만든 냉면이나 또 온면, 만두 등을 특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쌈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종께서 어떤 방법으로 쌈을 드셨는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한강이 흐르는 남양주는 임금부터 유명 학자들까지 왕래가 잦았던 지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기 냄새가 저기까지나.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모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 건가요? 예.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역사를 아유, 이렇게 그 잘 말씀을요. 기억해 두셨다가 네.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네, 얼마나 그렇게 좋은 하겠습니다. 일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 딸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따님? 네. 예. 아이고, 고종 황제가 어느 걸 제일 좋아하셨어? 상추쌈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 상추쌈을. 음식에 관심이 깊었던 고종이 쌈을 먹을 때 챙겼다는 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가 시집을 올 때 그 사가에서 약고추장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반찬으로 아마 가져오셨을 것 같으죠? 근데 그거를 쌈 싸서 고종님께서 정말 잘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맥적이랑 약고추장이랑 그다음에 여기 유기농 쌈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한 상이 어우러지면 그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고종 쌈밥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고종의 쌈밥이 유명해진 건 바로 이 약고추장 때문인데요. 고추장에 다진 소고기와 꿀, 참기름은 물론 전국에서 알아주는 남양주의 먹골배도 갈아 넣고 만듭니다. 적당량 있죠. 고추도 찍어 먹고 밥도 비벼 먹고 쌈도 싸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의 농도가 될 때까지 계속 은근한 불에다가 계속 볶아주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에 정성까지 들어가니 이름 그대로 약인데요. 약고추장이 곁들여진 쌈밥에 함께 오르는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맥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양념해서 구운 걸 말하는데요. 이 맥적이 발전한 음식이 바로 불고기입니다. 쌈에다가 맥적을 올리고 약고추장을 놔서 그렇게 싸서 드시면은 우리가 그냥 쌈 먹을 때도 불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쌈 싸서 드시잖아요. 그거 똑같은데 이제 그냥 고기가 아니고 된장이 들어간 고기고 또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참기름도 들어가 배도 들어가 꿀도 들어가 고기도 들어가 그러니까 맛있겠죠? 한 쌈에 호사스러움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네. 노릇노릇 구워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고종 쌈밥의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맥적에 약고추장, 여기에 싱싱한 쌈까지 정성이 들어간 정갈한 고종 쌈밥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아주 잘 구셨네. 네. 많이 묻지도 않으시고 네. 여기다 이거 올렸어. 이걸 이제 이 약고추장에다가 이걸 넣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네네. 약고추장 이거예요? 예예 이게 약고추장이에요. 너무 많은 거야? 잣이랑 같이 일반 드셔보세요. 고추장 맛하고는 조금 소고기 볶은 고추장하고는 네. 좀 다른 맛이 나네요. 네. 약간 한약 냄새 비슷하게 훅 나네. 네. 쌈을 하나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쌈을 이렇게 하나 넣어서. 네. 근데 이거 먹는 거는 좀 보기 싫어. 그건 좀 찍지 마시오. 이렇게 막 커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막 씹는 게 그렇게 이쁘진 않아. 그 양반 분들이 이걸 배식으로 드셨는데 쌈은 그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드시지 않고 수저에다가 쌈 하나 올리고 조금씩 그렇게 해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게 만들어서 나 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드세요. 옛날 양반집에선 손으로 먹는 모습이 보기 흉하다고 여인들에게 조심을 시켰다는군요. 그 역사나 정말 맥을 알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 더구나 옛날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분들은 이렇게 물소리 들어가면서 응달에서 이렇게 먹는 맛이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놔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삼국시대부터 쌈을 먹었으니 그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쌈 문화는 지역의 자연이나 풍속과 조화를 이루며 조금씩 변형이 되어 왔는데요. 네, 이번엔 또 다른 쌈밥을 찾아 전남 나주로 왔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연꽃밭이 있는 홍연 마을입니다. 호수 가득 펼쳐진 초록 물결이 운치를 더합니다. 7월은 연꽃의 계절이죠. 앞으로 들어야 돼요. 앞에다가. 자, 한 번만 더. 마을 분들이 뗏목에 장화까지 챙겨 나와 단단히 채비를 하시는데 연잎을 따러 가신다는군요. (100년이) 넘은 이 연꽃지는 수심이 깊어 작업은 남자들의 몫이랍니다. 다른 연잎하고 틀려요? 조금 틀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좋냐 그러면 물이 오염이 돼서 좋습니다. 요 연잎 보세요. 이 물이 들어간다 치면 방울방울 뜹니다. 비가 와도 전혀 물방울 안 받습니다. 더우면 또 이렇게 좋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렇게 좋습니까? 예, 참 시원해 좋죠.
이것이 우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줄 겁니다. 자세. 연잎이 다양하게 쓰이네요. 예, 참말로 좋습니다. 연근은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연잎은 지금이 딱 먹기 좋을 때라는군요. 아따 연잎 향 좋네. 가가지고요. 이런 정도가 최고 상품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너무 이제 얇지도 않고. 또한 줄기에서 나오는 섬유질과 흰액이 많을수록 좋은 연잎이라고 합니다. 짠닥짠닥하고 기가 막혀요. 실마리로 축축 빠지잖아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러네. 너네도 물도 괜찮아요. 아랑따라 한번 하더라고. 아리하리롱 드리스리로 아라리가 넣네 아리로 아라리가 났네 시없이 바구는 괴물방구 시없이 바구는 야단방구 한 방울이야 우리 전체 연잎 왔습니다. 전차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75가구가 사는 홍연마을은 강씨 집성촌입니다. 모두가 이웃 사촌이죠. 연잎을 따는 날이면 그날은 마을 분들의 작은 잔칫날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마늘씨도 들어가고요. 초복 무렵에 이렇게 복이나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해먹어요. 더울 때. 예, 닭이 예. 이제 닭이나 저기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 종류를 시골에서는 네. 복 무렵에 많이 보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잎으로 잡냄새를 제거하고 육질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연잎이 어떻게 쓰이나 했더니 닭을 싸는데 사용을 하시더군요. 그냥 먹을까요? 이거 안 넣을까? 안 넣을까? 닭을 삶는 국물에도 넉넉하게 연잎을 넣습니다. 연잎은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탁월하죠. 그래서 흰머리도 검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연잎의 은은한 향과 효능이 듬뿍 빼인 삼계탕. 보양식으로 그만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연잎 쌈밥입니다. 마을로 시집을 오면 첫 번째로 배우는 음식이랍니다. 어렸을 때는 시집을 요리 와서 늦게 먹었지.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요리 왔지. 결혼해서 오니까 시골과 넷이죠. 다섯에다가 시어머니에다가 여자들만 더 7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4명이고 1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둘이 사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지요. 그러면 대 식구들이 이거를 하나씩 먹었던 거예요? 예, 연잎 싸서 다 먹었죠. 그리고 연잎 캐다가 쪄서 먹고 연잎 밥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먹었어요. 연잎은 곡물과 찰떡궁합입니다. 찌는 동안 연잎이 곡류 자체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한층 더 좋은 밥맛을 낼 수 있게 해주죠. 오곡밥이 꼬슬꼬슬하게 되면 여기에 참기름을 넣습니다. 아, 고수내는. 아이고 맛있겠다. 아, 고수내가 팍팍 나네. 그만. 아, 좋아. 그 다음 찰기가 흐르는 영양밥을 어른 주먹만하게 만들어 연잎으로 싸주죠. 연잎은 예로부터 음식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용기로 알려져 왔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멀리 들리를 갈 땐 연잎에 밥과 잔을 담았다고 합니다. 연잎으로 보기 좋게 싼 밥은 다시 한번 쪄야 합니다. 다양한 재료만큼이나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죠. 세 번째, 이 연잎에서 그 향이 딱 이 밥에 배가지고 향이 은은하니 나면서 좋아요. 그렇게 세 번씩이나 네, 세 번씩이나 쪄요. 찰기도 있고 손이 많이 가요. 연잎 쌈밥은 연잎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지역의 특작물과 쌈 문화가 접목되어 발달한 음식입니다. 저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연근으로 시원하게 물김치를 만듭니다. 연잎 이게 분말이에요. 연잎 가루 이파리를 말려서 빻은 분말. 연잎이 들어가면은요 음식이 쉬지를 않고 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잎 가루를 넣어요. 홍련 마을의 안주인들은 인근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데요. 넉넉한 식재료가 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손맛은 저절로 생긴답니다. 연잎밥에 잘 맞는 잔이 뭐냐고 물었더니 마을 분들이 하나같이 가지무침을 손꼽으시더군요. 아마도 마을에서 많이 나는 여름철 채소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향이 좋다. 향이 좋고 거기다 푸짐하게 복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우리 먹도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아 맛있다. 맛있지라? 진짜 맛있어. 어떠세요? 이렇게 먹으면 복날에? 단맛이나 단맛. 달콤해 보여. 달콤해요. 그래도 연밥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야, 뭐 연밥은 우리나라 많이 먹기라. 근데 내가 야든 시설 묻도록 연밥을 먹고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이 보양식을 먹고 더 힘내갖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살라고요. 엄청 맛있네요 오늘. 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이 발효 음식의 대명사라면 쌈은 우리만의 대표적인 채식 문화입니다. 하지만 쌈 채소가 우리 밥상에서 중요하게 인식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의 밥상은 서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고기를 먹는 게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밥상 위에 고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자주 먹는 음식이 됐죠. 하지만 최근 이런 고기 위주의 식단이 우리 몸에 심각한 적색 경고를 보내면서 식문화가 다시 한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을 이겨낸 이들의 밥상은 어떤 걸까요? 자신이 만든 노래로 봉사활동을 하는 심은섭 씨. 그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통영의 태진아로 불리웁니다. 하지만 심은섭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선 건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심은섭 씨는 지난해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19년 전 위암에 이은 두 번째 암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시경하고 간하고 대장이 그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간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먼저 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하나도 교수님이 물어봤더니 이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아유 얼마나 좀 고맙더라고. 잘 이겨내셨어요. 어쨌든. 고맙지. 다 덕분이야. 그래도. 위암에다가 대장암에 걸리신 분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야. 이게 다 우리 하여튼 고마운 거지. 뭐 우리 집사람의 고마움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생각한 건 쌈채소였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은 후 직접 키우기 시작한 거죠. 먹거리를 싱싱하고 그 무공해한 거를 드리는 게 제일 이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힘이 들어도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열심히 와서 제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15년을 넘게 키우다 보니 서정욱 씨는 쌈채소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콜라비예요. 콜라비는 무의 성분보다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요. 이건 비트예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죠. 이 비트에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으며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꾼 결과가 기적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음식을 먹는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우선 손수 만든 된장과 통마늘을 넣습니다. 방금 따온 아욱으로 국을 끓입니다. 처음에 아저씨께서 네.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엄마 뭐예요?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우리 남편 내가 어쨌든 그 암에 걸렸다 할 때 내가 내 집을 파산해서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였었어요. 아픈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채소를 키우고 밥상을 차리는 게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죠. 제철 농산물로 만든 천연 효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다 천연 효소예요. 연두수도 다 있고 이름도 다 적혀 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건 뭐가 도라지, 수세미.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한 20여 종 이상 되죠. 위장에 좋은 요리할 때는 위장에 좋은 소스를 써주고, 이제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넣고 할 때는 소스를 그렇게 뭐 맵고 짜고 이렇게 안 해야 되니까. 이 댁의 모든 음식은 화학 조미료 대신 효소로 맛을 내는데요. 조리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생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쌈채소는 항암 효과뿐 아니라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성 질환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야채, 풍성한 야채, 빨간 싱싱한 야채 맛있게 먹어야 돼. 뭐가 맛있게? 네, 싱싱한 채소가 가득한 그야말로 웰빙 밥상입니다. 이 댁에선 기적의 밥상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이제 뭐 청경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먹어. 어린 손자들도 또래 아이들과 달리 채소를 좋아한다는군요. 밭에서 키운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가 저희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단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한참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 친구들 소세지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할 때 이런 거 막 도시락 싸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처음에 그런 게 참
그 뭐랄까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때 먹어놨던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해도 뭐 피곤한 거 없이 잘 활동하는 것 같고요. 이걸 먹으니까 몸이 그냥 차분하고 지금 걸어 다닐 때도 하니까 이게 아마 내 체중을 잘 그 조화시켜 준 것 같아. 네, 그렇게 됐을 때. 고맙죠. 시문섭 씨 가족을 만나고 나니 우리 밥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양상추 루꼴라, 이건 조선상추, 이건 쑥갓. 우리나라 분들은 쑥갓 향을 참 좋아하죠. 이게 보르시 열매라고 한다, 맞죠? 어휴, 아이, 줄이건 뭐냐. 네. 여기 시문섭 씨 부부는 서로 톱니가 이렇게 맞물리듯이 서로에게 딱 맞는 것처럼 세상엔 모든 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보통 궁합이라고 그러죠. 서로 짝을 이루어서 사는 게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가 먹는 쌈에도 다양한 채소와 어울리는 장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영암에 사는 이정희 씨는 장 담그는 게 생활이랍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은 약된장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가져다 드신 된장입니다. 이건 기능성 된장이에요. 표고버섯, 다시마, 멸치 이렇게 넣어서 만든 건데 부재료 없이 바로 국 끓일 수 있는 국물 전용 된장이에요. 된장 일지를 써가며 그동안 개발한 장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는군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일일이 저한테 장을 한번 담아보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미리 알았나 봐요. 자,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결혼을 했더니 또 시어머니께서 또 된장 담는 법을 또 일일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맘때 쌈 채소와 딱 어울리는 쌈장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렁 좀 얻으러 왔어요. 지금요, 알도 넣고, 살도 많고 살도 연하고 해서 지금이 제일 맛있어요. 우렁이 양식장에 온 걸 보니 이정희 씨가 말한 쌈장이 뭔지 알 것 같군요. 우렁 좋다. 다 산 거죠? 네. 네. 우렁 좋네요. 우렁이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칼슘과 철분 함량이 다른 어패류보다 10배나 풍부하다고 합니다. 쌀뜨물에 우렁이를 30분 정도 담가두면 불순물이 깨끗하게 빠지죠. 옛날에 논에서 들깨 논 그 뭐야 그 치면은 논깨? 그거 치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거 큰 거 잡아가지고 이거 된장국도 끓여주고 이것도 갈아서 껍질째 갈아서 또 해주셨잖아. 전도 붙여주고 전 붙여주고. 네, 저도 어렸을 때 삶은 우렁이를 쏙쏙 빼먹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새로운 장을 만든다는 소리에 친언니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된장은 단백질이 많이 있고, 네. 이거는 이 우렁은 우리 몸에 이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은 우렁으로 약처럼 그렇게 사용했어요. 우렁이는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숙취 해소와 남성들에겐 원기 회복에도 좋은데요.
한약재를 넣은 약된장에 곱게 다진 견과류까지 넣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볶아주는군요. 이처럼 쌈채소는 그 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쌈재료와의 영양적인 조화를 통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단백질은 된장으로 보충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은 밥이나 육류가 채워주는 거죠.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 중에 이정희 씨가 보여주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집장은 옛날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거 저기 어머니가 해주시면 더 맛있었어.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 모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넣고 싶은 거 무조건 야채. 포장 넣고 있는 거 보리밥에다 멀렁하면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건더기가 있어야 돼, 밥을 비비면. 집에서 뭐든 다 넣고 만든다고 해서 집장이라는데요. 지금 또 생각하면 목매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버리고 주워다가 밤중에 그게 내 개가 있어 멋있어 다 이고 다니면서 보리대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등으로 보리대 도리깨를 쳐서 다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밤중이라도 해서 자식들 먹이고 싶으면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집장은 주로 여름철에 담그는데 메주가루에 김치 등을 넣고 숙성시킨 속성 된장입니다. 옛날에 풀을 비워다가 그 풀을 썩혀서 거름을 했어요. 두엄짜리. 뚜껑 덮어 딱 묻어요. 묻으면 그것이 이제 뜨느라고 막 뜨거워. 그러면 김이 멍실멍실 나 그러면 그 속에서 한 5일 조금 더 가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면은 이게 집장이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이대로 다 집어서 응용을 하셔갖고 그것이 이렇게 반찬이 되는 거예요. 집장은 보리에 당분이 들어가 일반 된장보다 단맛이 진한데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토속 음식입니다. 된장에 효소를 풀어 만든 양념장은 어린 새싹을 먹을 때 좋다는군요. 어린 새싹이는 비타민이 일반 채소보다 2~3배 더 많고요. 된장에는 단백질이 많고 그래서 같이 먹으면 우리 성장기 아이들 두뇌 활성화에 좋고 또 효소는 그것들을 소화를 잘 해줄 수 있는 것을 또 소화를 돕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어린 새싹이나 상추 등 아삭아삭하게 날로 먹는 쌈엔 된장이나 고추장이, 호박잎이나 양배추처럼 쪄서 먹는 쌈엔 국물이 약간 있는 강된장이 궁합에 잘 맞는답니다.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보리밥 좀 드셔보시게. 우리 어렸을 때 요 우렁된장 이거 참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그 논에 가서 우렁 잡아가지고 우리들 많이 먹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렁된장 추억을 먹습니다. 보리고개가 있던 시절엔 국물 대신 배를 채워준 게 쌈이었습니다. 쌈밥을 먹는 게 아니라 쌈을 밥처럼 먹었던 거죠. 제가 밥 먹어도 됩니까? 여름 음식으로는 이 쌈을 빼면은 이야기할 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투박한 이 질그릇 속에서 익어가는 이 된장을 이렇게 살아서 저는 숨 쉰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 살아있는 채소와 함께 같이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행복하죠, 여름에는. 집장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어머니. 우리 왜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 생각나요. 솜씨도 좋으시고 딸이 많아도 하나 저리 비켜서라 하지 않고 키워주시고 한정 생각나 진짜.
쌈밥이야말로 푸른 자연이 만든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 쌈을 먹으며 오늘도 우리는 자연의 일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 돌아가는 길에 아담한 한옥한 채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더군요. 오늘 저 뭐든지 싸서 먹는 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쌈이 이 한옥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옥은 이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놔서 안채를 잘 들여다볼 수가 없죠. 쌈도 그 큰 잎에 채소를 싸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이기보다는 그 내향적인 정서를 지닌 우리 민족의 기질이 음식 문화에 반영된 게 그 바로 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조상들이 쌈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그의 건강과 또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싱싱한 이 쌈 채소를 좀 많이 드시고 올여름 무더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아주 이쁘네. 나무를 잘게 썰어서 그것이 비료가 됐다는 사실에는 좀 의아함이 있는데 그건 아주 좋은 게 아닌가. 드신 음식 중에서는 오늘 많이 안 드셨는데 뭐 쌈 이상이 있었나요? 쌈에 뭘 집어넣어서 먹느냐, 그것이 아까 그 약고추장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죠.